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정비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각각 정비 사업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 청산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투자 시에 권리 산정 기준일 말고도 사려 깊게 점검해야 할 사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는 목적은 하자없는 물건을 매입하여 입주권을 이상 없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복잡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투자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적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비 사업별로, 즉 사업의 종류별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형 빌라를 건축업자가 매입하여 신축 행위를 하는 경우, 즉 지분 쪼개기가 되는데 그 쪼개기를 완료를 하는데 이 완료되는 순간의 시점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권리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구역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물론 투기 방지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하나의 입주권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가 나와버리도록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투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계신 조합원들이 400명밖에 없었는데 이 쪼개기 때문에 400명이 450명으로 늘어나 버리게 되면 사업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분양 자격 입주권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날짜입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전에 내가 취득을 했느냐, 그 이후에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지는 그런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필지 분할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전환 다세대,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취득, 원래는 하나였는데 주인이 하나였는데 토지 건축물 따로 2명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경우, 그리고 나대지나 아니면 원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허물고 신축으로 다시 공동주택으로 신축해버리는 경우, 이런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 중에서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신축 빌라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오래된 빌라인 구축들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신축만 해당되는 겁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의 정확한 의미는 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 두 번째는 구역 지정 전까지 일반적으로 워낙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투기가 일어나서 집장사들이 마구잡이로 건축을 하여 분양을 하다 보니 사업성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그 따로 정하는 날을 고시를 해버립니다. 고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날 그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고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인데 고시일이 2023년 2월 10일이다. 그러면 2023년 2월 10일 오늘까지 지분 쪼개기가 완료된 것만 입주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추진구역이에요. 아직까지 구역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시장이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를 24년 4월 10로 지정한 경우에 4월 10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인 4월 11일까지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면 입주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역 지정 고시일은 그날이고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그 기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향방을 가르는 날짜가 되는 겁니다.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는, 즉 신축행위가 완료되는 이 기준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완료일의 기준은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준공이 되어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구청에다가 사용 승인받으면 바로 그 이서류들 다 모아가지고 보존 등기하러 건축주 앞으로 보존 등기하러 접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접수하는 날짜가 바로 지분 쪼개기 완료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오늘로 정해놨다 그러면 내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일까지 보전 등기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완료가 아니고 접수까지입니다. 다음은 모아타운입니다. 다른 일반 재개발 사업과 모아타운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신고만 득하면 됩니다. 착공신고이지 보전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착공신고만 관리계획 고시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아니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다음 날까지 착공신고만 득하면 모아타운은 입주권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분양이 나오느냐 즉 입주권이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입주권이 나오느냐 권리 산정 기준 관련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정하는 다음 날까지 다세대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기준은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된 경우 구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접수가 되면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정비 사업 종류마다 권리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입니다. 물론 서울시 조례도 중요합니다.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시도에 맞게 개정되고 있으나 근본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지정일 다음 날입니다. 간단하게는 정비구역 고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공재개발입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며 1차는 20년 9월 21일, 2차는 21년 12월 30일이며 이후 신청구역은 22년 1월 28일입니다. 다만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이 22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공공재개발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꼭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신축된 건물에 투자를 할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일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됐으면 입주권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보증 등기가 접수됐다 그러면 입주권 안 나오니까 그거는 현금 청산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통합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은 대부분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정구역은 21년 9월 23일입니다. 2차 선정구역은 22년 1월 28일입니다. 이후 신청구역은 22년 1월 28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재개발은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구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은 아까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추후에 신청하는 구역들은 공공재개발이 됐건 신속통합계획이 됐건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입니다. 불합리하기는 한데 서울시의 발표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되어야지 입주권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꼭 소유권 등기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도정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 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 고시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하였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되면 입주권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080 플러스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신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축이 아니고 구축들도 다 해당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매매거래 자체를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자체가 LH가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강력합니다.
3080 플러스 도심복합구역은 21년 8월 국토부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지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져도 다 현금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를 할 시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가보면 거래도 안 될 겁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거래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누구의 게임이 넘어가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모르고 개인적으로 거래해도 절대 입주권 안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이 기준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가 기준이 아니고 착공이 기준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 1차 지역들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2차 발표에 썼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득한 그런 신축 건물들은 다 입주권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선정되는 지역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0월 27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신축 빌라 분양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신속 통합, 공공 재개발은 2022년 1월 28일이 기준일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보존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아타운은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획득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80은 신축 구축 상관없이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다 현금 청산입니다. 사업별 권리 산정일을 모르면 정리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